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이승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나입니다. 삼성증권 절세를 시작해, 오늘은 대주주 양도세 절세를 시작해 라는 주제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10월 달에 같은 주제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근 대주주 기준을 10억 기준으로 유지하면서 알아두셔야 할 절세 전략이라든가 주요 포인트들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대주주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금액적인 기준인데요. 정부가 11월 초 세법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반가운 일이죠. 당초에는 내년 4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는 3억 원으로 하향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개정해서 내년에도 쭉 10억 원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기준이 현행과 같이 10억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살펴봤던 거와 좀 다르게 상당히 심플하게 적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주주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올해 연말에 10억 미만으로 보유하면 되는 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기존의 3억 원 기준을 적용할 때는 내년 3월 이전과 이후가 달라서 주의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올해 말로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내년 1년 동안의 대주주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연말 종가로는 10억 원 미만을 보유하시면 되겠죠. 세법상 대주주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시가총액과 지분율 이 두 가지로 판단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대주주가 되고 대주주는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파시더라도 번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분율 기준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스피의 경우 1%, 코스닥은 2% 이상 보유한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통상 지분율보다는 시가총액 기준에 많이 해당이 되시는데요. 시가총액은 직전 사업년도 말 종가 기준으로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되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12월 말 법인이어서 연말 종가로 통상 이 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결산월이 다른 법인이라면 12월 말이 아니라 그 사업년도 말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기업이 12월 말에 결산을 하지만 드물게는 9월 말 또는 3월 말에 결산하는 법인도 있고요. 상장 리츠 같은 경우는 결산을 1년에 2번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산월이 다르게 되면 12월 말로 대주주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사업년도 말로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직전 사업년도 말로 판단하는데 대부분 12월 말 결산 법인이시기 때문에 연말이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10억 원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 이제 보유 주식을 합산하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인별로 판단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부분일까요? 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대신에 특수관계자는 합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밝힌 적이 있었죠. 그런데 기준을 그대로 10억 원으로 유예하기로 하면서 기존대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금액은 모두 합산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대주주 기준 미만으로 보유액을 맞춰 놓았더라도 다른 특수관계인이 동일한 종목을 더 보유하고 있으면 두 사람 다 대주주가 돼서 낭패인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투자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은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내 위로,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될 거고요. 직계비속은 내 아래로, 자녀, 손자 등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5억 원, 아버지가 5억 원, 자녀가 1억 원 보유해서 총 11억 원 연말에 보유를 했다면 3명 모두 내년 1년 동안 대주주에 해당이 돼서 파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 한 종목을 좀 많이 보유하셨다면 연말 기준으로 종목별로 가족끼리 보유한 금액을 더해서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12월 30일이 이제 폐장일이라고 이제 가정했을 때 30일 종가로 10억 원 미만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연말에 보유한 수량의 30일 종가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은 내가 팔면 실제 결제되는데 이 영업일이 더 걸리거든요. 따라서 대주주 요건에 맞춰서 주식을 매도하려면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파셔야 합니다. 28일까지 매도를 해야 결제일 2일을 더 감안했을 때 연말에 실제 내 주식에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8일 이전에 좀 미리 여유 있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8일까지 이제 팔고 나서 29일, 30일 이제 이틀 동안 더 장이 이제 열리게 될 텐데요. 네네. 그러면 혹시 그 이틀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르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점이 이제 10억 원 미만으로 맞추는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안에 주식을 덜어낼 수 있는 것은 28일까지인데 이후 이틀 동안 그 종목이 급등하거나 그렇게 되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8일 기준으로는 10억 원 미만이었는데 30일 종가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이 되는 거죠. 29일, 30일 주가를 예측하기 사실 어려워서 종종 이런 일이 연말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10억 원 미만으로 딱 맞춰두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팔아놓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고려할 게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주의할 점 있으면 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주주 기준이 보유한 주식을 종목별로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 금융기관에 동일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다 더해서 합산해 보셔야 하고요. 혹시 동일 종목에 대해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둘 다 보유하고 계시다면 둘 모두를 더해서 10억 원 기준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신주인수권도 다 포함을 해야 하고요. 동일한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서 주식과 신주인수권 등을 다 합산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12월 말 결산 법인인지를 확인하고 또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다 더해서 봐야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제 세금도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런 문제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대주주에 해당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세금은 얼마나 내셔야 되는 걸까요? 예, 주식에서 번 수익에서 증권거래세와 같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에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는데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세율은 2단계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씩 더 더해지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은 22% 또는 27.5%가 됩니다. 만일 순이익에 기본공제를 빼고 1,000만 원이 과세표준이라고 하면 22% 세율을 적용하면 220만 원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이 아닌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에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인 33%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주주 판단하는 기준과 주의할 점, 그리고 대주주에 해당되셨으면 그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셔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향후 입법 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